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정상화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했지만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철강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선 대동스틸, 경남스틸 등 중소철강주에서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뉴욕 유가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이후 일주일 만인데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S-오일, SK이노베이션 등 정유주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SM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간 과도한 인세지급 논란이 있어왔던 만큼 이 소식에 SM 주가가 18%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 만나보셨고요. 오늘도 역시 종목 발견의 여정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임상현 파트너님, 민경철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게 될 텐데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제 유가가 4%가량 급락을 했는데 자, 지금 현지 시간 15일 기준으로 WTI 가격 전날보다 3.38달러 낮은 배럴당 85달러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정유주도 일제히 좀 약세를 보였는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거 정유주 부분들이 좀 하락을 좀 했던 부분들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석유에 대한 서요 이 부분들이 감소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장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연동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유주가 하락을 좀 했고요. 정유주 하락에 대한 오히려 수혜도 이제 약간은 볼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장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이제 동반 하락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오늘 최근에 이제 그 고용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화 이것 때문에 1포인트 상승이냐, 0.75포인트 상승이냐,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주식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 가운데 유가가 하락하는 것에 이제 동반돼서 정유주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으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수 연동 대비 정유주 약세 이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고 다만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는 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부분에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최근에는 그 미국제 무기 하이마스라는 어떤 첨단 중장거리 미사일 체계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 정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동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모습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또 조기 종결 가능성 때문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이런 또 방산 이것이 약간은 좀 타격을 받는 약간 아이러니한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정유주는 이런 연동 장세의 침체에 대한 연동이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장세가 침체되는 것까지 함께 연동이 돼서 정유주 조금 더 좋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임상현 파트너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SM에서는 또 호재성의 기사가 들려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인세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라이크 기획이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조기 계약 종료를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SM이라는 기업이 사실은 우리 주주가 누가 있냐를 보면은 국민연금공단이 SM 지분을 약 9%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혈세를 이제 우리 SM이라는 기업에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SM그룹이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자, SM이 자, 이수만 회장님의 그 이름을 따서 수만 SM 이렇게 따서 이제 SM이라고 이제 지어진 회사인데 자, 이제 대주주도 이수만 회장님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이수만 회장님의 입김이 좀 들어가는 그런 상장사다 보니까 자, 이제 이수만 회장의 이제 그 개별 회사 비상장 회사인 기업에게 SM 로열티 그런 우리 자문료로 6% 정도의 이제 매출액의 6% 정도를 계속 매년 이제 납부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이수만 회장의 그런 개별적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 프로듀싱 계약을 종료하겠다. 조기 종결하겠다라는 공시가 어제 장 마감 이후의 시간으로 좀 발현이 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시 이제 의무 관련된 이제 사항 공시 내용들을 보면은 자, 라이크 기획으로부터 프로듀싱 계약 조기 종료 의사를 이제 수령을 해서 자, 이런 부분들을 SM에서 검토해서 종료를 할 수 있다면 빠르게 종료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아무래도 자, 이수만 회장이 SM의 최대 주주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입김이 들어가서 그동안 우리 프로듀싱 비용, 로열티, 자문료로 매출액의 6% 정도가 이제 계속 비용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절약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SM 주가에 좀 호전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M 하면은 자, 우리 뭐 많은 이제 우리 K-팝 콘텐츠로 알려진 그룹이죠. 뭐 소녀시대, 동방신기, 샤이니, 엑소, 뭐 레드벨벳부터 지금 굉장히 핫한 걸그룹 중에 하나인 자, 이제 에스파까지도 지금 우리 SM의 그런 소속된 아티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 열풍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과거에 SM에서 일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키웠던 여성 그룹이라기보다는 가수가 이제 보아였습니다. 그래서 보아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육성해 와가지고 그 가수가 일본 시장으로서의 그 엔화를 벌어들이는 역할을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뭐 이렇게 해왔었던 그런 이제 경험들을 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에스파라는 이제 그룹까지도 지금 글로벌 흥행에 좀 성공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SM 차트 보면서 SM과 SM 그룹주들이 오늘 어떠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는지 빠르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어져 있는 게 많아가지고 자, SM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직전에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 시도하는 이 추세 상단 영역대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 위로 76,000원을 뚫어냈을 때는 그 위로의 상방이 자, 85,000원에서 9만 원 가격대까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M은 시가총액이 1조가 넘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1,000억 원대의 회사 중에 하나가 SMCNC, 자, SM그룹의 광고 대행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SMCNC가 오늘 장중에 자, 플러스 12에서 5%대 강세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자, SM 라이프 디자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이제 회사들이 SM 지분을 인수한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세계의 플랫폼을 장악해 나가고 싶은데 자, 그 플랫폼을 장악해 나가는데 컨텐츠가 마땅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류 열풍 SM의 그런 뭐 걸그룹이나 그런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을 우리 입체적으로 뭐 이렇게 메타버스 세계에서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컨텐츠 제공적인 부분에서 자, 이런 메타버스 만드는 플랫폼 만드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자, SM그룹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풍문들이 돌았을 때 우리 SM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같이 좀 테마주로 올라갔었던 시총 1,000억 원대 기업이 자, SM 라이프 디자인이었습니다. 자, 동 종목도 5,000원 저점 대비해서 오늘 바닥에서 거래대금 매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직전의 고가를 자, 뚫어내는 좀 돌파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SM 매출의 6%를 로열티로 비상장 회사한테 넘겨주다가 그런 계약 조기 종료를 한다라는 이슈가 어제 장마감한 이후에 공시가 나와졌고 그런 부분들이 SM 그룹주들의 큰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에서 만나보셨던 유가 이야기, 특히 정유주 이야기, 그리고 SM 관련해서 나왔던 호재성 기사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자, 이 임상현, 민경철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시장도 대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화면과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 두 분과 다음 주 장세 대비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레카 종목 발굴을 위한 여정을 떠나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지난 유레카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상현 파트너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자, ST큐브 오늘 6% 가까운 상승이 예. 나왔고 레인보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다가 오늘도 한번 예. 치솟아다 좀 떨어졌어요. 예. 이제 먼저 그 최근에 언급을 했던 유레카 종목에 대해서 저 제2의 앱클론이라고 하면서 이제 S큐브를 지목을 좀 했죠. 그래서 S큐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보면은 S큐브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이제 이때 화요일 날, 이렇게 수요일 날이었죠. 현재 이날이었죠. 수요일 날 말씀을 좀 드린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화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제가 아침에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점 대비 절반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24,000원 대비 12,000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일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날 상한가를 좀 쳤고요. 그 다음날 갭상승에서 25% 정도 올랐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올라줬던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급락이 좀 돼가지고 마침 고점 대비 반토막이다. 절호의 찬스다 하면서 이제 그 수요일 날 부지런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화요일 날 전날 상한가를 갖고 할 수 없이 이제 갭상승이 돼서 아랫꼬리를 달고 현재 참 17,500원에 찍고 돌아섰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 경고가 붙어 있기 때문에 투자 경고가 풀고 나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요 숨고르기 약세 석임수 뭉이 나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에클론에 대해서 잠깐 참고 리뷰를 한번 해보면은 에클론 같은 경우도 23,000원에서 26,000원까지 더블이 갔고 또 조정이 오면은 한번 다시 한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차 상승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오늘 이제 큰 폭의 상승들 그 상승들이 나왔고 임상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좀 있었죠. 그런 부분인데 오늘 장중 19%까지 올라왔다가 눌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윗골이 감싸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로봇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보면은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는 빅사이클 초기에 제일 먼저 다뤘던 섹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편이 되면서 2%에서 최근에 언급을 했던 종목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그다음에 그 SPG 이 세 가지 종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빅사이클에 대한 대장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언급을 했었는데 이 직전 고점을 돌파 안착을 했고요. 만약에 숨고르기 조정이 나와주면은 한번 눌림목 시도 공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종목인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아직 직전 고점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숨고르기 조정 21선 돌파 안착이 만약에 다음 주 초에 좀 진행이 되면은 신고가 가능성을 위한 잠시 눌림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SPG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신고가 패턴에 해당이 되죠. SPG 같은 경우는 로봇용 관절용 감속기 시장의 57% 거의 60%에 대한 독보적인 영향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군도 눌림목식 조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SPG가 날아갔다는 것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날아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성장성입니다. 아직 마지막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순환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근 스마트 팩토리하고 연동이 되는 로봇하고 연동이 되는 흐름들에도 순환매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고 또 마침 눌림목 매수 기회가 다음 주 초에 약세가 되면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에이스 차원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지금까지 공개해 주셨던 유레카 종목들 중에서 지켜볼 만한 종목들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의 유레카 종목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에이블 CNC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10%에 육박하는 상승폭 만들어냈고
됐고 또 디스플레이텍은 어제 또 상승을 좀 크게 했죠. 네, 일단 우리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화장품 1세대 브랜드였던 이제 미샤라는 브랜드를 앞세워서 과거에 정말 엄청난 시세를 만들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뭐 우리 여성,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고급화된 화장품, 내 피부 좋은 화장품 쓰고 싶고 지금 명품 화장품류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중저가 브랜드를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모멘텀 때문에 미샤 중저가 이 화장품 브랜드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과거에 6만 원까지 좀 시세가 나왔던 우리 에이블 CNC였는데요. 이 에이블 CNC가 6만 원 대비해서 최근 저가 5천 원대까지 좀 가격 조정을 받았었고 그 구간에서 저희는 우리 7월 27일에 저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화장품 관련주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우리 하반기 화장품 관련주들, 우리 하반기 화장품 또한 글로벌 물류 가격 인상 등등등, 원자재 가격 인상 등등등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중저가 브랜드도 가격 인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강조해 드리면서 차트 보시면은 10년 만에 12년, 13년 만에 최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7월 27일 수요일에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7월 27일 수요일 차트를 보시면은 이 구간이거든요. 누가 봐도 재미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 어떤 경제방송 TV를 틀어봐도 에이블 CNC를 이야기하는 경제방송은 아무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를 제외하고는. 하지만 7월 28일부터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난 오늘에는 우리 에이블 CNC가 우리 M&A 시장에 미샤라는 브랜드가 화장품 브랜드가 M&A 시장에 매물로 들어왔다. 매물로 이제 넘어왔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장대 항목을 뽑아내는 플러스 25%의 좀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이제 오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M&A 시장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기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도장을 찍는 순간 바로 연속적으로 상한가 랠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미샤라는 브랜드가 지금 일본에서 인기를 다시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곧 있으면은 이제 일본에 비자도 무비자로 이제 개인도 비자 없이 이제 다시 우리 여행을 갈 수 있는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본 관광 재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이 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에이블 CNC는 미샤라는 브랜드가 매각의 M&A 시장에 나왔다라는 그런 시장의 풍문으로 인해서 장중에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률 상위 종목에 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름 전 그리고 한 달하고 보름 전인 7월 27일에 바닥에서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이야기 드렸던 구간이 5,000원 초반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7,000원 초반까지 30에서 40% 정도 한두 달 만에 시세를 좀 분출하게 되어서 저희는 이제 우리 에이블 CNC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는 M&A가 됐다 안 됐다 전당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매각자 측, 인수자 측 서로 가격적인 부분들도 맞아야 되고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다시 한번 기대감이 불거지는 시점에 추가 시세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처럼 뭐 10년 만에 저점, 12년 만에 최저점 구간에서 우리 더 이상 빠질 거 없는 구간에서 편안하게 바닥권 종목들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노랑토 입장하셔서 뭐 관심 종목들 같이 공유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이라고만 하면은 이게 왜 전기차 관련 주가 하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국 전기차 충전소라는 법인을 디스플레이텍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나 뭐 현대차나 뭐 이런 우수한 이제 글로벌 알죠. 국내 대기업들이 우리 한국 전기차 충전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혹은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뭐 참여하고자 하는 모멘텀들 그리고 그 지분을 처분하려고 하는 모멘텀들이 있는데 동사도 한국 전기차 충전소의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언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8월 24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8월 24일 종가 5,800원 밑에서 오늘 전일자 장중 고가 6,800원 수준까지 5,800원에서 6,800원까지 한 10에서 15% 정도의 상승이 좀 만들어진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종목이 매기가 유입되면서 장중 고가 10,000원에서 8,500원 정도까지의 매도하기 좋은 구간을 만들었었고 지금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과 그리고 조정받게 되면은 다시
네, 우리 5,000원 가격대, 5,000원에서 6,000원 가격대에서는 자, 우리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저희는 이중바닥 공략해서 수익이 났는데 자, 앞으로 삼중바닥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을 메모해 두셨다가 한국 전기차 충전 서울을 이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전기차 충전 이슈로 부각이 되는구나.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이슈라는 게 자, LG전자도 도전한다. 뭐 우리 그 다른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도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그 미래 가치를 높게 보고 그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모멘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불거졌을 때 동사가 우리 전기차 충전 테마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수익이 났지만 5,000원, 6,000원까지 조정 시에는 눌림에서 또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께서는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에이블 CNC 두 종목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자, 두 종목 모두 굉장히 힘차게 잘 가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 톡방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레카 종목 리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가 공개될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는 제2의 스마트폰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하단에는 어떤 안경 같은 것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XR 기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제2의 스마트폰, 다시 말해서 이제 핸드폰을 이제 대체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XR 기기 또는 AR 기기를 통해서 제2의 스마트폰, 핸드폰과 연동이 되면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정보,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준비한 부분들은 AR 글래스, 이게 XR, 애플에 대한 애플 XR 기기인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현재 AR 글래스라고 좀 현재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자, 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애플페이도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의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에 대한 모멘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애플페이에 이어서 애플에 대한 XR 기기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다는 그 모멘텀 때문에 최근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고 또 선발주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 남지는 않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전에 현재 현재 메타에서는 오클리어스라는 VR 시리즈에 대한 새로운 기기 출시가 먼저 앞당겨져 있고요. 또 다른 업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기를 또 삼성에서도 같이 맞불 작전으로 내놓기 때문에 이런 그 애플 XR 기기발 어떤 그 모멘텀, 이게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큰 파괴력들이 좀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AR 글래스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AR 글래스, AR의 발전 과정을 잠시 리뷰를 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왼쪽에 그럼 보면은 포켓몬고죠. 핸드폰 안에 그 사물을 보면서 현재 카메라를 보면서 여기에 가상현실에 실제 현실의 가상했던 어떤 데이터, 가상에 대한 어떤 공간이 펼쳐지는 그런 것이 초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드라마로 이제 방영이 됐지만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콘택트 렌즈를 끼게 되면은 현실 세계에 겹쳐지면서 새로운 어떤 세계가 열리는 그런 걸 통해서 상당하게 인기를 좀 끌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대사 중에 하나가 그라나다는 마법의 도시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진행했던 유명한 말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주제를 가지고 잠깐 그 살펴보면은 핵심적인 부분들은 핵심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화면이 좀 잘 작동이 안 되네요.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XR 기기, AR 기기, 두 번 AR 기기, XR 기기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그 내용들은 현재 애플에 대한 XR 글래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AR하고
그다음에 VR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AR은 뭐냐면은 현재 현실 세계, 그러니까 가상 현실 세계에 가상이 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헛것도 보인다 이런 거고 VR은 뭐냐면은 전혀 앞에 보이지 않고 앞에 전체를 감싸는 기기를 통해서 가상 세계로만 보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중간에 뭐 확장 현실은 XR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합성 현실은 AR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의 내용에서 잠깐 보시면은 다음 장에는 애플의 XR 기기가 어떤 원리냐? 일반 안경은 똑같습니다. 일반 안경을 쓰게 되면은 안경 너머로 사물 너머로 어떤 그 사물 공간 위에 정보가 뜨게 되고 또 내비게이션 역할도 하게 된다. 이렇게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안경 옆에가 이제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죠. 그래서 레이저 빔이 있으면은 안경 렌즈 위에 떠서 앞에 사물을 볼 수 있는 그걸 레이저 어떤 시스템도 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도 되어 있고 여기에 초소형 라이다도 탑재가 되면서 실제 사물을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첨단 기능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계 XR 기기에 대해서 세계에 대한 핵심 기술만 알면 되는데 이 기술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간단하게 이런 세 개의 기술이 담겨져 있고 이 세 개에 대한 기술들이 뜰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간단히 알아야 될 부분들은 FMM 다시 말해서 파인 메탈 이제 마스크 이게 섀도우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기존의 디스플레이가 유리기판에서 디스플레이가 됐다면은 앞으로는 실리콘 위에 바로 디스플레이가 기능이 되고 또 초정밀 어떤 화소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파인 메탈 마스크 그러니까 얇은 마이크로 그 메탈 어떤 판 위에 전박이 형태처럼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박이 형태처럼 화소를 공급하는 요소를 결정짓는 파인 메탈 마스크에 대한 기업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떠줄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APS 홀딩스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 AR 글래스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OLED, DOS, 올레도스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초정밀 마이크로 OLED 기능.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로 뜨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실제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좀 더 기술이 발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올레도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해주는 종목이 이제 써닉 시스템이 계속해서 급등을 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런 어떤 흐름으로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어떤 부분들은 3D 도프, 다시 말해서 사물 인식 관련된 3D 센싱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체적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 이거는 카메라 모드에 달려 있고 일반 카메라도 달려 있는데 그게 더 확장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3D 관련된 그 카메라 센싱 관련된 기술 종목군들이 이에 해당이 되고 대표적인 종목이 나무가라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총 정리가 좀 되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총체적으로 AR 글래스를 전체를 만드는 회사 그 애플의 어떤 AR 기기도 있고 VR 기기도 있는데 삼성에서도 이번에 곧 출시가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 대한 그 부분들 중소형 메이커도 이걸 이제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시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 개 업체 중에 맥스 그다음에 이렌텍 아지네스틱이라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자세한 그 차트의 내용 부분들은 좀 전 그 마지막에 최근 관심주와 함께 마지막 유레카 종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저희 방송 지켜보셔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네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께서는 이 XR 기기 관련해서 어떤 관점 갖고 계신지요? 일단 애플이 한다고 하면은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IT 전자기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그런데 이런 모든 기계들을 다 동일한 OS를 활용해서 다 연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핸드폰과 맥북과 태블릿을 전부 다 연동시키는 전자기기 업체인데 그 연동시키는 그 플랫폼 OS 안에 XR 글래스도 탑재를 하겠다. 그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XR 기기만 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애플카 출시도 2024년도 말에서 25년도 초까지 좀 포부로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관점에서 기존에는 전자기기라고 하면은 자동차, XR 기기가 없었지만 새로운 앞으로 미래 전자기기로서의 XR 기기, 새로운 미래 전자기기로서의 전기차인 애플카가 우리 애플 OS 안에 좀 탑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은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는다, 새로운 전자기기를 내놓는다 했을 때 거기에 편승되는 우리 애플과 엮이는 종목군들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좀 테마주 형태로 우리 좀 시세가 좀 분출될 가능성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아직까지는 XR 기기 애플이 출시를 한 게 아닙니다. 더 출시할 때 그런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XR 기기 관련된 종목군들 좀 바닥에서 관심 있게 좀 어떤 종목군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임상현 파트너님 노랑톡에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우려인데 대학교 시험 볼 때 XR 기기 끼고 답안지 다 보면서 컨닝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되면은 정말 저 이거 눈 나빠서 안경 낀 건데요 하면서 그렇게 대학교 시험도 네. 정답지를 다 보면서 막 A뿔을 맞을 수 있는 시대가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보완적인 부분들도 우리 지금 뭐 수능 시험 볼 때 노력을 이제 해킹 뭐 컨닝을 하면 안 되니까 다 이제 핸드폰 이제 다 걷어야 되는 것처럼 자, XR 기기인지 안경인지를 뭔가 체크하는 장비도 저 이제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아이템을 방송에서 공개를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 건가요? 일단 마음껏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민경철 파트너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XR 기기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방송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종목들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민경철 파트너께서 준비하신 유레카 키워드 만나봐야겠죠.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도 공개가 됐습니다. 가동 차질이라고 나와 있고 아래는 제철소처럼 보이는 그런 사진이 나와 있네요. 자, 아무래도 철강 관련 주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님, 지금 뭐 포항제철소 가동이 언제 정상화가 될지 아직 정말 미지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태풍 피해 그리고 이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런 뭐 인명 피해들도 있어서 굉장히 또 조심스러운 이슈긴 하지만 자, 이제 포항제철소가 이제 그런 태풍 피해로 인해서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산을 못하게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철강 공급량의 약 30%가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에서 이제 공급이 되어오고 있었는데 그 재고가 2주 정도가 지나면 재고량이 떨어지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산이 중단됐을 때 자, 앞으로 철강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철강들은 자동차 업계, 조선 업계, 건설 업계 우리 산업 전방위적으로 쓰이는 원자재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그래서 우리나라 공급량의 30%를 맡고 있었던 우리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지금 태풍 피해 때문에 공장 운영이 가동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우리 시장에서는 과거에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움직였었던 중소형 철강주들이 그리고 정부 정책, 자, 건설 많이 짓겠다, 우리 대선에 우리 주택 공급 많이 하겠다, 주택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철강, 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자, 건자재 관련주로도 올라갔었던 그런 철강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눌림에서 우리 포항제철소가 이제 그 생산을 못함에 따른 반사 이익과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또다시 또 테마주로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마가 과거에 한번 큰 시세가 나왔다가 바닥을 다진 눌림에서 오늘 매기가 유입이 됐다라는 거는 자, 이 테마가 앞으로 2주 지나면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포항제철소의 재고가 떨어지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산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게 단발적인 이슈일까? 아니면은 앞으로 2주 뒤
혹은 3개월에서 6개월 뒤까지 유효할 좀 이슈인가를 봤을 때 단발성으로 끝나게 될 이슈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판단해서 중소형 철강주들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바닥에서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지수가 이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막 급등주 추격 매수 해가지고 빨리 좀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좀 마음분도 조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공부해서 내가 판단해서 좋은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유레카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는 섹터들 미리미리 선점해 놨다가 터지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 테마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좋은 자리에서 공략해보는 기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아까도 이제 리뷰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화장품 관련주들 한두 달 전만 해도 바닥에서 움직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블 CNC 오늘 25% 이상 폭발했고 전기차 충전 이슈들 이번 주 관련된 종목들 상한가 가고 급등하면서 디스플레이 팁도 시세가 어제 분출이 되었던 것처럼 자 이제 철강주들 오늘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 그리고 안 나왔던 종목들도 있는데 자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슈화가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면 자 순환매 슈팅이 돌면서 우리 시세 안 나온 종목들도 바닥에서 추가 시세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한 슈팅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자 일단 지금 시간 관심 종목 3개만 빠르게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 핵심은 노랑톡과 그리고 마지막에 유레카 종목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릴 종목은 자, 높게 가겠다 철강주 해서 하이스틸인 것 같습니다. 자, 7,900원까지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 주가가 7,000원짜리가 3,000원 후반까지 마이너스 약 40% 가까운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점을 계속해서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직전에 이 박스권의 상단을 자, 한 방에 뚫어내는 기염을 보였습니다. 자, 이 거래량은요.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거래량이거든요. 자, 5월 달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자, 수급이 오늘 들어왔다. 그리고 이 수급이 자, 고가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수급이 줄어드니까 매수세가 줄어드니까 거기서부터 급락하는 구간에서의 거래대금이 터진 영역이 아니라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매집의 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그 이후에 매물을 뚫어내는 슈팅 자리를 즉 대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초입의 구간을 오늘 하이스틸 종목이 좀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하이스틸 종목 이제 반사이익주로 좀 부각이 됐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종목은 경남스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남스틸은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한번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이 12,000원까지 올라갔었던 모멘텀은 바로 우리 홍카콜라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홍준표 대구도지사의 정치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에 이제 12,000원까지 가파른 상승이 나왔으나 전당대회에서 이제 윤석열 현재 이제 대통령에게 국민의힘당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고 그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하한가 가고 급락하면서 주가가 자, 이 구간 작년 연말에 자 3,600원, 3,700원까지의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우리 서울경제TV 작년 하반기에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홍준표 관련주들 무너져서 바닥을 길 때 망할 회사가 아니면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이야기를 우리 작년 하반기에 드렸었고요. 자, 실제로 저희는 경남스틸 종목으로는 수익을 못 냈지만 다른 TBC라든가 다른 종목들로 수십 %의 상승을 과거에 좀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경남스틸 종목도 자, 홍준표 관련주로서의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세는 반납을 했지만 주가 3,400원에서 자, 철강주로 갑자기 수급이 붙으면서 7,000원까지 자, 3,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100%의 시세가 한두 달 만에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또다시 반납한 지금의 바닥권, 일봉상 추세 하단에서 또다시 오늘 거래대금이 또 터지면서 다시 철강주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가 12,000원, 그리고 철강주로서 우리 시세가 나왔을 때의 고가 7,000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 우리 지수가 무너지기 전에 고가 5,700원, 최근 고가 자 4,500원 대비해서 다시 한번 눌린 구간에서 약세 구간에서 오늘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바닥에서 만들었다라는 거는 큰 관점에서 바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영역대에 위치해 있다라는 철강주로 경남스틸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경남스틸은 이제 포스코 가공센터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자, 포스코에서는 전국에 이제 8개의 가공센터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경남시티가 그리고 이제 앞서 뒤에 말씀드릴 이제 히든 종목인데 그 종목은 우리 방송 마지막에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은 이제 코메론이라는 좀 종목입니다. 자 이제 뭐 이름부터 굉장히 이제 달콤합니다. 뭐 메론 이제 과일의 이제 향이 좀 나는 종목인데 22,000원짜리가 거의 3분의 1 토막의 조정을 받았고 자 바닥에서 가격 조정을 지금 마무리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고요. 이 회사 실적도 굉장히 견고하게 자,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우리 철강주기 때문에 자,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 철강주로서 우리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직전의 저항 구간을 뚫어낸다면 위로의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는 관심주로 우리 코메론 종목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귀에 쏙쏙 꽂히게 재밌게 잘 해주셨네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예. 이 지금 철강 관련주들 이야기 예.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언론에 나온 뉴스 부분들은 이제 포스코 부분들은 금방 회복이 될 것이다. 뭐 일시적인 테마, 태풍에 대한 일시적인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심각한 차질 내용 이것 때문에 갈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그걸 좀 재빨리 잘 포착을 좀 하셨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말 좀 있죠. 영어는 민병철 아시죠? 네, 주식은 민경철이다. 이렇게 저는 압축하고 칭찬의 말로 압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훈훈합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도 주식은 민경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다음 주 시장 대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 톡방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발견의 여정의 끝입니다. 유레카 종목은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지 첫 번째 유레카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나왔습니다. 아진 엑스텍.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사실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아진에스텍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아진에스텍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좀 전에는 아진에스텍이 AR 글래스까지 이제 이렇게 마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진에스텍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아진에스텍이 제일 먼저는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모터 제어 전용 칩, 그다음에 모터 제어 전용 칩을 담을 수 있는 모듈 제어 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특히 이 부분들은 이제 팹리스 기업에 대한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으로 많이 알려졌던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가 아진에스텍이다. 이렇게 좀 로봇 관련주와 함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아진에스텍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런 가운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각종 어떤 그 데이터의 연결 이런 것뿐만 아니라 AR 디바이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쓰는 AR 글래스, 산업 현장에서 각종 설비들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있으면은 각종 정보들이 뜨게 돼 있죠. 이런 부분까지 연동이 돼서 산업용으로 최초의 출시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 팩토리하고 사업하고 연동이 돼서 AR 글래스까지 완벽하게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진엑스텍이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그 두 번째로 제가 설명했던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연결된 AR 디바이스를 산업적으로 최초로 상용화된 업체가 이런 그 아진에스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부분들은 로봇 관련된 주행 부분들이 지금 협동 로봇이죠. 로보티지의 일개미나 직개미처럼 비슷한 산업 현장에 이동을 하면서 로봇파를 가지고 하는 이런 기능의 어떤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 규제 자율 특구에서 사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컨소시엄 진흥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고 아진에스텍이 메인 주관사로 돼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에 대한 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기를 만드는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링하고 연결된 AR 글래스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AR 글래스의 업체 중에 이제 세 가지 업체 중에 이렌텍, 그다음에 아진에스텍, 맥스트 이 세 업체 중에 가장 그 다양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진넥스텍을 골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차트를 관련주하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처음에 관심주를 제시를 했던 부분들, 이렌텍도 지금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렌텍 같은 경우는 AR 글래스도 하지만은 전자담배 쪽으로 많이 알려진 그 업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고점에서 보면 24,000원에서 절반 반토막이 된 13,000원. 거의 냉라인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렌텍도 관심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AR 글래스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AR 글래스에 대한 현재 플랫폼 현재 툴을 완벽하게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맥스트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도 맥스트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업체들도 이제 AR 글래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기업이 뛰어든 애플이나 삼성이 뛰어들기 때문에 약간 힘을 못 쓰겠지만 나름대로 테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능성들이 맥스트가 있습니다. 맥스트도 생각 수렴령에서 올라갈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고 본래 오늘 특징적인 종목 유레카 종목으로 알고 했던 아진네스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네스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한 1,000억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벼운 부분에 해당이 되고 저점이 7,500원, 고점이 17,500원, 그러니까 10,000원 차이네요. 이 중심축에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최근에는 현재 저점, 그러니까 한번 급락이 된 다음에 반등을 했다가 절반 빠지고 다시 한번 절반 정도 횡보를 해서 살짝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만약에 나와주면은 매수 관점에서 11,000원대 정도 매수 관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21선이 되면은 약간 손절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시가 기준 또는 11,000원 기준 두 가지를 가지고 하시길 바라고요. 목표가는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진네스텍을 고른 부분들은 반도체 팹리스에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AR 글래스까지도 스마트 팩토리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캐릭터의 색탈을 가지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유레카 종목의 탑픽주로 골랐습니다. 네, 아진엑스텍 공개가 됐고요.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 대동스틸입니다. 민경철 파트너님이 자기 종목이라고 이렇게 손가락까지 표시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 대동 단결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가 우리 숨겨진 모빌리티 관련주로 우리 대동 모빌리티가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1,000억 원을 투자받는다라는 이슈를 7월 20일에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대동전자가 100% 넘게 시세가 나왔고 대동기어도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냈었고 그리고 대동스틸도 사실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지만 그 시세를 반납한 구간에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포스코에 전국에 8개밖에 없는 그 여전 제품 지정 판매점입니다. 그래서 8개 지정 판매점 중에 하나고 이 회사가 본사는 인천인데 인천과 포항에 두 군데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반사이익주 그리고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또다시 수혜주로서의 좀 시장에서 좀 지목이 되면서 오늘 대장주 역할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0일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나서 대동전자 100%가 올라갈 때 우리 대동 스틸 종목은 5,400원에서 6,000원대까지 10%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세를 반납한 구간에서 또다시 오늘 직전의 매물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계를 뚫어낸다면 앞으로 한계는 달라진다. 이 직전에 우리 6,000원 구간의 한계점을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동 스틸 종목을 6,150원 과거의 저항이었던 구간이 앞으로는 이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눌림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돼. 우리 대시세 초입의 시층자리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 포스코, 우리 포항지셔소에 있는 그런 공장이 이제 중단됐다라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 국력에도 악재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는 관련된 수혜주들, 반사이익주들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시세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5,75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유레카 종목 2개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개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는데요. 아지넥스텍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대동스틸로 대동 단결할 수 있는 방법 민경철 파트너께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레카 종목 발굴을 위한 여정 힘차게 출발을 해서 잘 마친 것 같은데요. 자, 2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